워라 와이스강입니다. 나를 믿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내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함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 진짜 나를 믿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집중하게 돼 있고, 증명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면.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내 자신을 안 믿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부모한테 의존하고, 사회, 뭐 정부한테 의존하고, 심지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한테 의존하고, 내 자녀들한테 의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 언제까지? 모두 다 한계가 있고, 한계 효용. 예. 이런 어떤, 유효기간이 있어요. 뭐, 어렸을 때나 뭐, 의존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경제적인 독립을 못했을 때,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조금 의존하는 거지. 그 외적인 대다수의 시간을 보면 우리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어, 제가 어떻게 독립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 의존했던 사람들, 그런 자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명예적인 이득, 이런 것까지, 이런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름값,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원칙과 원론적인 어떤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냥 속으로 그렇게 믿지 마시고 한번 진짜 증명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증명하고 그 다음엔 뭐 나의 어떤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내 가족을 위해서 한번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증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 그동안 따돌림 당했던 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통수를 쳤던 그런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말 그대로 목소리를 낸다는 거지 목소리를 참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침묵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영상을 봤으면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건 나의 쇼. 알스강이라고 하는 존이에요. 나의 구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구역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내 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스토리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그게 그 자체를 판단하는 그 과정 거기에 비난하고 거기에 뒷담화를 하는 과정 이게 다 뭐예요? 제 쇼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talk about it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제 것만 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거를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talk about you 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고,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거가 때로는 나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 집중한다는 건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득이 더 많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득에 따라 어때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것조차 내가 제대로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역행하는 게 아니라 순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영상 같은 걸 보기만 하지 내 쇼를 만들어 누군가를 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죽어서까지도. 제가 영상을 몇 개 만들었고 몇십 개, 몇백 개를 만들었어요.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근데 누군가는 이런 영상 하나도 안 만든 사람들은 맨날 댓글 달거나 심지어 침묵한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할까요? 음.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게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자존감 이런 것들이란 거라는 거예요. 저라고 뭐 이런 걸 찍을 때
완벽해서 찍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드러내는 과정에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근데 찍는 이유가 뭐다? 저한테도 이 보람이라는 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찍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 이 영상을 딱 이거 뭔가 영감을 얻었어. 그리고 나서 경제적 이득을 상대방도 취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나는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칠수록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가르치는 업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영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 생각나네요. 네. 자,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나는 내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냈다. 그리고 너희들 한번 내봐라. 너희 쇼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그 쇼를 만드는 걸 사실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네, 그게 제 전문 업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쇼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이득이든 아니면 그게 어떤 이득이든 경제하면 사실 카테고리 되게 커 보이는데 경제가 카테고리 되게 작아요. 경제보다 더 큰 카테고리가 사실 많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경제라는 카테고리가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 문제 이외에 해결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다른 것들 또 해결돼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분이 남아서 좀 더 여유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경제 문제 계속 해결하면 시달리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에 빠져 들어가지, 늪에 빠지듯이 빠져 들어가지, 이게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한 걸 넘어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집중시키는 거, 제가 그냥 요거 적는데 제가 봤을 때 2, 3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누군가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그 사람 쇼를 만들고 그 사람의 쇼를 가지도록 만들었던 사례 그리고 그렇게 집중시켰던 방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10가지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집중시키는 방법 중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집중시키냐면 코칭.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 어, 제가 누군가에 개입한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다는 건 그 사람을 코칭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부분 누군가의 인생에 쉽게 개입할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꼭 뭔가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코칭 영역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랑 저랑 얘기하는 걸 아마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예, 그게 안 느껴지면 제가 돈 받고 코칭을 못 하겠죠. 예.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수직 관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관계는 수평 관계예요. 예, 내 레벨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수직 관계는 어때요? 레벨 차이가 엄청 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마치 어른들하고 유치원생의 대화라고 할까요? 예. 유치원생들은, 어린이들은 그 목적과 그 어떤 머리 쓰는 게 우리 어린들을 봤을 때 다 보이고 귀엽잖아요. 약간 그런, 같은, 이게 나이가 다 이제 성인인데, 나보다 더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 저한테 코칭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집중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제가 집중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어,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집중하는 사람들, 집중시키는 사람들,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중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예. 근데 집중시키다 보면 이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코칭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시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우리가 인생에 보면 삶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삶. 그리고 그 위에 레벨이 비즈니스가 있어요. 비즈니스. 그리고 그 위에 레벨이 뭐예요? 종교가 있어요. 예. 요게 제일 윗단계고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예,
요 삶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서 뭘 배우러 들어오냐면 요 비즈니스 배우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이 종교를 이해하는 것과 살이만 했던 사람들이 종교를 이해하는 레벨은 또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인들,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과 눈빛과 이런 어떤 대화 속에서 그 사람 행동서 말이 제일 의미 없어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 나는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너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졌다고 다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삶살이를 했던 사람들 나보다 나이 더 많고 나보다 여기에서는 어때요? 나보다 더 선배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경제 문제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 그게 영업이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어요. 예, 저는 영업에 있어서 영업에서 충분히 투자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업을 안 하고도 저는 영업하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어떻게 돈을 마진을 많이 남기면서 또 좋은 일을 하면서 그 돈을 고스란히 진짜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진짜 경제적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그런 방향과 그런 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코칭 영역에 있어서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약간 요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제가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쇼를 만들어. 제 강의를 이걸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탁구공 같아요. 예. 팅탱탱탱탱탱 이게 상대예요. 네, 고객이에요. 수직 관계에 있는 우리 수직 관계에 있는 이 고객이에요. 팅팅팅팅팅 해가지고 상대와 내 사이에 피드백이 오고 가야 돼요. 이거는 어때요? 일방적이죠, 유튜브는. 지금 이 방송은 어때요? 일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나는 몰라.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알아도 나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누군지 알아. 이게 줌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팅탱, 퉁탱탱, 예, 요거다. 두 번째, 제가 누군가를 집중시키고 그 사람의 쇼를 만들고 그 사람의 구역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 목소리를 높여주는 두 번째 방법은 유튜브예요. 예.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는. 근데 요즘에 그랜 카돈 저희 멘토, 10배 법칙 저자 저희 멘토도 수많은 소셜미디어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엄청 유명해요. 틱톡, 인스타그램도 팔로워가 엄청 많아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 페이스북이 거의 유령 도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난 소셜 미디어가 많거든요. 카톡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네, 미국인이라서, 백인이라서. 네. 제일 돈이 많이 벌었던 플랫폼 도구가 뭐였냐 물어보니 유튜브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요걸 통해서 제가 또 누군가를 목소리를 높여주고 그 사람의 쇼를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도구를 저는 요걸 잘 사용해요. 저도 이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조언을 듣지 말고 그 사람 포트폴리오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저희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가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는 제 코칭이라고 하는 요 컨텐츠가 있는 거예요. 예.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 제가 조언한 나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유튜브를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요거. 그럼 유튜브라고 하는 건 이게 참 재밌는 게 원고가 필요해요. 예. 왜냐면 이게 하나의 영상 제작이잖아요. 저는 거의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해요. 약간 재수없는 얘기지만 저는 능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을 과시하는 게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은큼한 사람들보다 어떤 식으로 자기가 돈 벌었는지를 투명하게 까지 않고 자기가 돈 벌었던 방법하고 상관없이 엉뚱한 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사실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는 책이 최근에 보는 책이 요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이거든요. 요 책도 나심 탈레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책인데 나심 니콜 탈레브가 쓴 책 중에 가장 여기서 초반부에도 중간부까지 계속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승부의 책임이에요. 예.
저는 코칭하면서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제가 제 수강생들, 저랑 함께하는 팀원들, 저는 이게 어떻다고 할까, 이제. 내가 조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어떤 케이스고요. 그 사람들이 안 되면 나도 똑같이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대부분 이 승부의 책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특히 성공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공자들은, 조언은 되게 무책임하게 막 해줘요. 예. 근데 그거를 따르는 개미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그걸 따라가지고 시간적인 손해, 돈적인 손해가 사실 손해가 제일 적어요. 시간적인 손해를 봤어. 시간적인 손해, 돈적인 손해를 봤다는 건 또 시간적인 손해를 봤다는 거죠. 왜 그 정도 또 돈을 벌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근데 시간적인 손해를 봤을 때 그 성공자는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아요. 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네. 근데 성공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멋진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멋진 막 구찌 가방부터 시작 온 명품을 차 입고 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말하는 똥도 어때요? 황금 똥 같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뭔가 황금이 있나? 예. 그래서 성공자들일수록 어때요? 조심해야 되고 승부의 책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 내용을 나심 탈레브가 많이 다루고 많이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을 해요. 예. 왜냐면 내가 예전에 오피스텔 판매했을 때만 해도 저는 오피스텔을 제가 구매했고 제 포트폴리오에 오피스텔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피스텔을 구매하지 않았고, 오피스텔이 지금은 없거든요. 저는 오피스텔 못 팔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혹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승부의 책임을 지는 전략으로 내가 만들면 또 명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승부의 책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이런 물건들을 팔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팔까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파는 사람들 대부분은 정보를 공개를 안 해요. 그 사람이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공개를 안 해. 공유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어, 예를 들면 뭐 와인 장사, 와인 판매하는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와인을 팔았어요. 근데 와인이 사실 이 가격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고 심지어 와인이 좀 상했어. 근데 그 정보를 나는 알고 있지만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알려주면 누구도 안 사는데 그럼 나는 어때? 마이너스 되는데? 아니면 어떨까요? 예, 이런 식인 거예요. 승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건 미묘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예. 자, 근데 제가 왜 코칭하면서 그 사람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서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될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제란 카테고리가 지금 당장 커 보이긴 하지만 경제 말고 더 큰 카테고리 사실 세상에 많아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 사람 관계라고, 그 위에 종교라고 하는 거. 이 종교의 축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사실 너무 한정적이라서 제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더 얘기하면 막 철학적인 어떤 막 그런 사상가의 어떤 이미지가 풍길까 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그래서 원고를 어때요? 잘 뿜어야겠죠. 왜냐면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또 유튜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대다수는 동쪽인데 우리는 서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동화하고 서원은 완전 다른 전략이거든. 똑같은 유튜버들인데 다른 전략을 취하는. 똑같은 영업사원인데 다른 전략을 취하는. 똑같지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미세한 차이 때문에 어때요? 하나는 소수가 되고 하나는 다수가 되는. 그리고 세 번째, 클로징 질문법. 네. 저는 클로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판매. 예. 우리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판매가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질문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판매를 못하는 사람은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따라서 어때요? 판매 과정이 짧아지는데 그게 뭐예요? 클로징은 예, 판매를 하기 위한 목적은 클로징이에요. 클로징의 명분이 판매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클로징이 없으면 판매 과정은 한없이 길어져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한테 수주 하나를 따는데 5년,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클로징을 하면 클로징이라고 하는 이 이성이 개입하고 이거를 주입하고 이거를 각인시키면 어때요? 5년에서 한 달, 하루, 심지어 1시간, 심지어 10분, 9분, 8분, 5분, 3분, 1분, 30초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클로징의 효과가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판매는 클로징이 안 됐을 때 판매에 대한 명분을 갖춰가지고 어때요? 끊임없이 늘어나고 유연하게 만들고 다시 클로징하고 클로징 또 안 됐을 때 다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판매를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않고 클로징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클로징을 가르치려면 어때요? 예, 질문을 잘해야 되고 그 질문을 잘하려면 어때요? 지금처럼 자기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걸 어때? 아까 여기서 탁구공처럼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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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고 유튜브도 안 하고 클로징을 못 했고 판매 과정에 쭉 되게 막 몇 주씩 걸리고 몇 달씩 걸리는 사람들 특징 대부분 뭐다? 예. 티키타카 티키타카 예. 이 사람의 믿음 체제에서 믿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 체제에서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믿음이라는 거는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정보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믿음 체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까지 받았던 정보가 뭐예요?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서 주는 그 선생님들, 그 가난한 선생님들이 주는 정보를 믿고, 그 어떤 문화와 어떤 통념 속에서 그 믿음 체제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좀 가격이 부담스러워 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운 그 자체의 감정에 나도 따라 타면서 어때요? 결국에는 판매 과정이 어때요? 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고.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때요? 부담돼가지고 생각해 봐.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빨리 나 같은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상대방은 자꾸 설명해 주려고 하는 스타일. 클로징이 먼저랑. 예. 자, 어쨌든 요게. 그다음 네 번째는 콜드콜이에요. 자, 콜드콜은 아까 유튜브랑 비슷한 개념인데 콜드콜은 훈련이에요. 왜냐면 그 말이 클로징, 나는 클로징이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누군가를 클로징을 되게끔 만드는 건 다른 개념. 나는 돈 벌 수 있어. 나는 성공했어. 나는 뭐 외제차 막 멋진 뭐 온데 다 치장해가지고 뭐 말도 잘해. 나는 다 있어. 나는 자존감도 높고, 나는 포트폴리오 부동산도 있고, 막, 나는 뭐, 그냥 다 가졌어. 멋지고, 예쁘고,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서 건강고, 나이 또 깡패야. 다 좋아. 근데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은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될 거예요. 예. 왜냐면 아무리 무슨 뭐 켈리 최, 뭐 또 누가 있어요? 신사임당 블루 뭐 앤드루인가? 예,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뭐 많아요. 예, 그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아주 훌륭해. 근데 그건 그 사람의 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쇼가 내 쇼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답답했던 거예요. 나는 미국에 그렇게 멋진 멘토들을 갖췄는데 왜 내 인생은 내 통장 끊임없이 계속 변하지 않냐? 요거예요. 요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콜드콜을 많은 사람들이 콜드콜을 이해를 못해요. 콜드콜을 이게 왜 훈련이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work 되는지를 아는 사람 몰라. 콜드콜을 해석해보면 1대1이거든요. 1대1은 뭐냐면 집중이에요. 제가 뭘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집중시키는 사람인데 누구를 집중시켜요? 예. 이 믿음 없는 자들. 예.
내가 코칭하는 걸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집중시키는 건데 뭘 집중, 이 사람들도 집중해야 될 거야. 내가 가졌던, 내가 썼던, 내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플랫폼, 내가 가졌던 기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 기술이 뭐예요? 1대1로 누군가를 집중시켜요. 나는 상담을 1대1로 해줘요. 1대1로 전화를 해주거나. 그리고 내가 콜드 했을 때도 콜드 콜이라고 하는 그 사람 운전 중이든 그 사람 뭘 하고 있든 1대1로 내 목소리하고 내 다이렉트로 집중시키. 콜드 콜의 매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퍼블릭 스피킹 한다고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1대1이 아니고 티카타카가 안 되잖아요. 콜드콜 어때요? 티카타카 되는 거야. 아, 됐어요. 운전 중이에요. 이거 어때요? 아,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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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따당. 이게 티카타카 되는 거예요. 콜드콜로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콜드콜이 왜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전화, 됐어요? 끊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신뢰. 그러니까 콜드콜 훈련이라고 하는 거, 요 신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거를. 요 신뢰를 요 사람들하고 티카타카 집중시키면서 신뢰가 형성되는 원고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유튜브의 원고. 요거 평소에 연습했던 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집중시키는데, 저란 사람이? 뭐에? 코칭으로. 1대1 코칭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승부의 책임이라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 정말 구호만 외치는 사람들 많아요. 구호만. 예. 누가 몰라요? 성공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돈 벌어야 되는 거. 누가 월 1,000만 원 돼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몰라요. 누가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걸 몰라요? 예? 유튜브를 해야 된다고 맨날 말을 하지만 유튜브를 원고라든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맨날 뭐 코칭 뭐 클로징 이 좋은 뭐 뭔가 나한테 얘기했던 내 경험마저 얘기하면 누군가한테 이론이 된대. 이론을 얘기하면 누구 그렇게 해야 되는 걸 몰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그 사람 입장에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왔겠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도 그렇게 나처럼 똑같이 나의 10분의 1이라도 하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게 티카타카 티카타카 안에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1대1 전화 통화하면서 코칭을 하는데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이 시간에 대체 우리는 무슨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여기 온갖 푸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온갖 푸시. 인간은요, 한 대 쳐야, 한 대도 아니에요. 여러 대 쳐야 좀 말을 듣는 것 같아. 제가 코칭을 잘하는 이유는요, 요게 제 전략이에요. 푸시. 네. 티카타카, 티카타카, 푸시. 이 푸시는요, 다양한 푸시. 난 푸시도 한 가지 고착되어 있는 푸시가 아니에요. 다양한 면으로 그 사람을 푸시해줘요. 내 다른 수강생이 성공권으로 이 사람 푸시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자체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주변 측근을 향한 어떤 스토리로 푸시할 수 있거나, 뭐 다양한 면으로 내가 푸시를 해요. 이 푸시에서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동기부여 우쭈쭈 하지도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해도 안 하는 놈은 또 안 하겠죠. 안 하는 놈은 어때요? 자꾸 저를 멀리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런 가까이 오래 함께 해왔던 사람들 치고 잘 못됐던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푸시하기로 마음 먹으면 내가 돈 받고 코칭을 하면 나는 무조건 그렇게 만들거든. 내가 나이스한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하지?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내가 뭐 되게 친절하거나 나이스한다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이스한 사람 좋다 보니까 나도 친절하고 하는 건 친절한 건 내가 굳이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오해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돈 받고도 이걸 한다는 거는 여기에 오해가 없어요. 근데 내가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는 나의 뒤에 가서 뒷담화를 이상하게 한다. 자, 그래서 콜드콜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훈련. 누군가를. 자, 그 다음 뭐 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관계십이에요.
관계십보다는 활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예, 내가 관계십을 어떻게 맺는지를 예, 가르쳐 주고 관계십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십을 맺는 법, 활용하는 법도 되게 중요한데 관계십을 버리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이 관계십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상당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인간은요, 예, 저도 잘 버리는 걸 못해요. 저는 물건 같은 걸 잘 버리는 걸 못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십에 사람을 버리는 거 인간 더욱더 못해요. 예. 근데 저는 저랑 제 코칭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관계십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나는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거의 예언 수준으로 이 사람한테 들어맞으니까.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꼭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 문제 터지는 관계식 중에서 특히 나처럼 호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가 겪었던 그대로 그 사람들 똑같이 겪게 돼요. 왜? 사람은 거의 다 테이커, 매처, 기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있는데 대부분 호구 옆에 테이커가 많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호구들, 기버들은 잘 분별을 못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주죠. 왜? 기버들도 능력으로 딱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 보수적인 마인드가 딱 생기고 그런 어떤 망상주의가 딱 생기면요. 기버도 아주 멋지게 변할 수가 있어요. 기버이기 때문에 돈을 잃어봤고 시간을 잃어봤고 사람이 잃어봤고 많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걸 인지만 하고 인식만 하잖아요. 그 기버는 엄청 능력쟁이가 돼요. 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게 관계십에 대한 부분. 자, 여섯 번째. 독서. 독서에는 사고 방식이에요. 예. 이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프레임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독서를 하냐도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추천하는 도서, PCM 도서, 저랑 상담했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PCM 추천 도서를 제가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상담은 돈을 제가 안 받아요.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저의 코칭을 받으려면 장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수강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수강료를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지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서, 예, 저는 그냥 이 사람 나하고 마지막 통화하겠다라는 가정 하에서 내가 대화를 많이 풀어줘요. 왜? 이런 기회가 이 사람한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사람들이 독서를 안 하는 이유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중요성을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 체계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 독서를 하면 사고 방식이 유연해져요.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음. 그리고 어떤 독서를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PCM 추천 도서를 저는 추천해요. 그래서 저랑 상담했던 사람들 제가 다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예. 상담 한 번만 하면 끝나고 문자로 남겨주거든요. 독서. PCM 추천 도서를 꼭 추천드려요. 그 다음 일곱 번째. 개미 방향. 제가 방향성을 그동안에 많이 제시했는데요. 이 방향성 중에서 집단 방향이 있어요. 집단. 혹은 뭐 기득권 방향이 있어요. 기득권. 그쵸? 그리고 중산층 방향이 있어요. 예. 뭐 어쨌든 그냥 같은 인간이라고 해서 배경을 봤을 때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개미거든요. 개미의 방향과 집단의 방향, 기득권 방향, 중산층 방향이 다 달라요. 예. 어, 중산층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한 월 1,000만 원의 소득 구간에서 버는 사람들, 예전 치고 말하면 뭐 어쨌든 돈 좀 벌고 기본적인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학교도 그렇고 그런 중산층 패밀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중산층 패밀리거나 내가 중산층 이미 달성했던 사람들 어느 정도 한 5년, 10년 유지했던 사람들은 일반 밑바닥인 사람은 아예 달라요. 저도 제 고객 대다수가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개미 같은 일반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아직 중산층까지 못 오신 분들
이런 고객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예전에 티켓이 낮았을 때는 거의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너무 밑바닥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사고가 고착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웬만한 사람들을 잘 안 받는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뒤통수 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돈을 벌어봤던 그 어떤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좀 덜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개미 방향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코칭하면서 그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는 거는 개미 방향. 왜냐면 중산층에 있는 사람마저도 왜 그러면 개미 방향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개미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나도 개미였거든요. 근데 나 업그레이드 됐지 많이.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어, 사고 방식과 이런 어떤 돈 버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미인데 슈퍼 개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슈퍼 개미가 이 개미의 어떤 파워가 강해지면요. 여기서 사실은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존 중산층 체제에는 고립되어 있는 체제예요. 예. 기존 백만장자 체제는 고립되어 있어요. 기존의 반짝이는 별들은 이미 거기에서 어때? 고립되어 있는데 이 개미 방향으로 가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 그렇게 또 믿고 싶고. 왜냐면 저는 교육업에서 특히 대다수가 이런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개미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개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되게 확률이 높은 그런 전략을 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개미 방향. 네. 중산층 방향이 아니에요. 개미 방향. 개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콜드콜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개미들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개미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없는 개미들은 어때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독서도 어때요? 개미들 입장에서 누구와 접촉하고 누구와 어울려야 돼요? 주변 5명이 내 소득하고 비슷하다. 누가 이 독서 사고 방식이 어때요? 개미에서 부자들일 거. 이 중산층, 그냥 이 기득권들의 어떤 얘네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어때요? 사고 방식을 다양하게 접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개미들이. 예. 어쨌든 개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이에요. 사업은 조금 사실 알고리즘이 훨씬 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터치를 못하고 영업에 있어서 마진을 남겨가지고 이 사람들 투자를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난 개미 방향을 확실히 내가 개미이기 때문에 개미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저는 코칭 자체를 가려. 내가 어떻게 코칭하는지 자체도 어때요? 투명하게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네, 8번째, 돈 쓰는 거. 그, 돈 벌려면요, 돈을 잘 써야 돼요. 이건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예. 돈 잘 벌려면 돈 잘 써야 된다고. 예.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비즈니스 이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나 알았어. 돈 쓰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나는 몰랐지. 돈 쓰는 거를요, 여기도 소수의 전략이에요. 대다수처럼 돈을 안 썼어. 그리고 돈 쓰기 전략이 난 더 집중해야지. 돈 모으기 집중해, 난. 전략, 집중하지 않았어요. 돈 쓰기에 집중하는 게 공격적인 거예요. 돈 모으기는 보수적인 거예요. 난 보수적인 전략이 아니었어요. 난 공격적인 전략이었어요. 공격적인 전략은 돈 쓰기인데 이 돈 쓰기를 어디다 난 제일 많이 쓰냐. 나의 멘토들이 항상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했거든요. 내 자신한테. 그러니까 난 내 자신한테 투자한 거야. 내 자신한테 투자한다고 해서 뭐 이런 양복 같은 이런 걸만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육에 정말 많이 돈 투자했어요. 돈 쓰기를 내가 돈이 뭐가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레버리지를 아예 친척들의 돈을 다 땡겨가지고 어때요? 유학을 보냈죠. 왜냐면 환경 자체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한국에 유학했다면 아니면 내가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유학했다면 나는 그 자본주의의 그 미국의 가장 그 상위 피라미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접하지 못했을 거야.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제프 베조스 뭐 로버트 키오사키 아내 킴 키오사키 뭐 티하바 아킨가 에콘가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예.
토니 로빈스 이런 사람 못 만났을 거예요. 이런 사람의 에너지를 나는 접하지 않았어요. 동양의 에너지와 서양의 에너지 다르거든요. 돈 쓰기에 있어서 운이 좋았죠. 저희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의도적으로 교육이나 학교 교육, 호주에서도 학교 교육이 나을 편하 어떤 사람 유학 보내라고 하면 유학 나처럼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심지어 나한테 연락 왔던 사람들 중에 나랑 너무 배경이 똑같은 거예요. 나처럼 중국에서 태어났고 같은 고향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나처럼 똑같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있고 심지어 나는 호주에 있었는데 옆에 뉴질랜드에 있었고 나랑 너 되게 내 배경이 비슷해. 물론 그 사람은 40대고 난 지금 30대지만 너무 비슷한 거야. 근데 비슷한 게 비슷한 게 아닌 거예요. 예. 나라가 비슷하고 간대가 비슷하고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미묘한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계관, 이 에너지, 어떤 사상을 접했냐에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네. 비슷한 느낌은 들겠죠. 아이스강의 말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내가 속 안에 있는 얘기를 아이스강이 대신 꺼내주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겠죠. 제 쇼를 보면. 네. 근데 내가 이해하는 거 공감한다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깨닫거나 이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쇼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코칭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걸 다 해줘야 되겠죠. 집중을 이거를 나만 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야 되겠죠. 난 이거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 다음 9번째 자유. 자유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경제 문제보다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자유의 문제예요. 경제 문제는 해결됐어요. 막 몇 억씩도 버는데 고객 혹은 투자자 혹은 주주 혹은 뭔가 배우자 혹은 누군가의 어떤 락킹 걸려가지고 그런 어떤 불운들이 걸려가지고 고객들의 소송건이라든가 고객하고 다툼 싸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자유에 어때요? 걸려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자유인. 경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경제가 해결하고 자유인이 돼야 돼요. 네. 부동산 내가 구매했는데 잠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임차인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막 이런 대통령 대하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완전 예. 저희 그 고장나서 빨리 이런 것 또한 심리가 그 사람 나를 막대하는 게 내가 그 사람 그렇게 막대하다 허락하게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심리인데 봐봐요. 돈은 벌어요.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건물주 같지 않는 건물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업을 하는데 영업의 갑으로 이렇게 수직 관계로 영업을 해서 이 끄는 걸로 해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보내도 되는데 수평 관계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수직 관계인데 밑에서 얘가 위이고 같이 자주면 같이 술 마셔주면 내가 당신 이거 수주를 따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 예. 이런 걸 로비를 쓴다거나 뭐 어쨌든 뭐 있어요. 그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해서 이거를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는 용기가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해요. 예. 마지막에 중산층 고객. 저는 개미가 돈 버는 전략. 이 개미 방향 있잖아. 개미 방향. 이 개미 방향에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중산층 고객을 타겟해야 돼요. 중산층 고객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뭘 가르쳐 줬어요. 평소에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걸 그냥 나열해 봤거든요. 한 2, 3분 걸렸어요. 요걸 만드는데. 그리고 이거를 한 카테고리별로 얘기를 해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걸 365일 강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디테일이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 네. 여러분 이거를 다 알고 저처럼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을 땐 여러분 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데 누군가 또 이걸 이해하면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코칭 해본 경험도 없어. 코칭 나처럼 뭔가 누군가 잔소리하고 뭐 이렇게 조언 주는 걸 할 수 있어. 승부의 책임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진짜 전문적으로 예, 통찰이게 코칭의 분야는 거의 투자 수준이에요. 예, 투자예요. 이 전략이에요.
양보해야 될 때와 양보하지 않아야 될 때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예. 유튜브 여러분 하고 있어요? 음. 원고. 원고는 달라지고 있어요. 유튜브는 하고 있어요. 내가 주변에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튜브는 하는데 원고가 구려. 예. 특히 다단계만 프레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다단계 영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 사람들 원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려가지고 못 듣겠어요. 예. 섹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낡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떠드는데 모르겠어요. 뭘 떠드는지 모르고 그런 시간을 왜 낭비하는지 모르겠어요. 원고가 달라져야 돼요. 저는 제 예전의 영상 3년 전에 막 사내 그 제 유튜브 영상을 뭐 그때 원고랑 지금 원고가 또 달라져요. 이렇게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에 새로운 가치, 우린 새로운 걸 어때 추구하잖아요. 원고가 달라져야 돼. 제 수강생들은 원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맨날 그렇게 티카타카 티카타카 하는데 그리고 클로징 티카타카 티카타카 하다 보면 나도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밖에 나가면 뭐예요? 지 고객이 있을 거예요. 기존의 고객이 어떤 고객, 중산층 고객은 아니라 어떤 고객, 티카타카 티카.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했던, 나한테 했던 거, 내 걸음걸이도 아마 따라 할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야, 저 유튜버도 똑같아요. 네. 이 원고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원고를 어때 계속 창출하다 보면, 제 유튜브, 우리 계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원고를 가만히 들어보면, 생각보다 원고가 진짜 섹시해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 다 각자 있어요. 자기의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사람들, 제 주변의 사람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클로징. 정말 중요하죠, 이 클로징. 네. 판매를 잘하려면 어때요? 짧게 해야 되죠. 짧게 어때요? 짧게 많이 하고, 그 다음 어때요? 다음 또 단계를 판매를 해야지. 그게 클로징. 클로징 잘하려면, 그 원칙 몇 가지만 지키면 클로징 잘 돼요. 콜드콜. 그럼 콜드콜이라고 하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콜드콜은 1대1이에요, 1대1. 콜드콜은 웜콜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핫콜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핫콜이 됐다 내일이면 또 식을 수도 있고, 예, 배우자 관계에서도, 우리 부부 관계, 뭐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콜드콜이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콜드콜을 어떤 식으로 내가 시작점을 타겟해서 그 사람의 이 과정에서 일대일 집중시키는데 어떤 명분으로 이 사람을 이끌 수 있는지. 콜드콜도 어때요? 나와 상대잖아요. 나랑 상대가 같은 동창, 같은 배우자, 같은 뭐 이런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대에서 어때요? 1대1에서 충분히 어때요? 예, 다시 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멋진 관계로 내가 이끌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다 훈련이에요. 근데 이런 훈련을 기존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만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생 모르는 사람도 콜드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 모르는 사람 콜드콜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뭐다? 신뢰. 신뢰가 없으면 콜드콜이 지속이 안 돼. 신뢰를 구축하는 걸 몇 번만 성공시키면 콜드콜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스릴이 있죠. 자, 그 다음 뭐예요? 관계십. 관계십은 활용을 잘해야 돼요. 관계십에서 특히 수직 관계 있을 때는 관계십을 맺기 위해서 밥은 누가 산다? 내가 사야 돼.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얘를 관계십에 연결되면 어때요? 나처럼 티카타카 하는 사람들일 때 더 많아. 티카타카 티카. 여기서 누가 관계십에서 제가 그래서 그랜카돈 오피스에 갔을 때 제가 피자 50판을 주문했거든요. 100판은 안 된다고 해서 50판 주문했는데 몇 백만 원 썼나? 아마 10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예. 티카타카. 근데 내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 컨설팅 회사에 내가 그 사람들 고용하고, 내가 돈 쓴 사람인데, 내가 수천만 원 썼는데, 내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있다는 거죠. 관계심. 독서? 야, 여러분 이 사고방, 독서도, 이 책의 저자도 얘기해. 독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봐봐요. 85페이지. 스킨 인 더 게임 85페이지 펼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평가는 책을 평론하는 사람이지만 이들이 책 한 권을 얼마나 여러 번 읽고 평론하는지 의문이다. 학습의 뿌리는 반복이다.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읽어봐야 한다. 한 권의 책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봐야 한다. 제가 스킨 인 더 게임 이미 다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또 읽고 있어요. 네.
또 읽었는데 예전에 읽었을 때랑 2019년도인가 읽었나? 20년, 2020년도에 읽었어요. 지금 2024년도에. 지금 4년 뒤에 또 읽고 있어요. 달라요. 기억도 잘 안 나. 이런 것들이 승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강조하다 보니 승부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어때요? 더 많이 내가 보이더라고. 내가 이걸 각인하고 있으니까. 안티프레질도 똑같고. 지금 다섯 번째, 지금 네 번째 다 읽고 있어요. 이제 또 읽으면 또 다섯 번째. 안티프레질 책도 요 위에 여러 권 사놨어요. 이런 게 뭐예요? 두 권 다 새 거예요. 네, 저는 보통 책을 읽으면 다 표시해 놓거든요. 다 새 거예요. 이건 낡은 거네. 이렇게 책 읽으면 표기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어때요? 이 새 책은 어때요? 더 읽기 위해서 더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한 저자를 깊이 연구하고 얻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제 채널 보고 계신 여러분들, 난 적어도 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독서, 개미 방향. 제가 좀 알겠죠, 이제. 네, 개미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 이제 좀 이해되죠? 개미 방향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 슈퍼 개미가 되기 위해서. 저도 개미였고. 개미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개미고, 개미라고 하면 어때, 뭐. 우리가 개미 맞잖아요. 열심히만 일하고, 진짜 전략이 없잖아. 어떤 시스템에서 일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그냥 거의 뇌가 없이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열심히. 개미의 방향에서, 우리 개미가 슈퍼 개미가 되고 어때요? 우리 개미에서 어때요? 중산층 넘어서는 사람이 돼야 중산층 고객을 내가, 어때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의 전략. 내 지금 위치가 중요해. 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과 그 목표가 중요하지. 내 지금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개미가 하도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나 같은 개미를 난 타겟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개미. 예. 좀 그래도 올라오려고 하는 개미들. 그 다음 돈 쓰기. 난 항상 포트폴리오를 물어봐요. 예,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냥 지출 내역서 나한테 다 불러봐라고 해요. 지난 3개월 지출 내역서. 그 지출 내역서를 보면 이 사람 돈 쓰기가 섹시하지 않다는 게 딱 나와. 소수의 전략으로 난 가게 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부터 바꾸는 거예요. 돈 쓰는 것부터 바꾸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클로징 할 때도 이 사람을 돈 쓰게 하는 거에서 내가 얘를 집중시켜야 될 거야. 돈 쓰기를. 엉뚱한데 멍청한데 돈 쓰는 것보다 나한테 돈 쓰는 게, 아이스강한테 돈 쓰기 더 낫지 않을까요? 클로징도 더 잘 되겠죠. 왜? 명분이 되고 내가 이런 사례를 많이 잃었으니까. 얘도 똑같이 네가 그런 걸 경험을 얻지 못하면 지금부터 경험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개미 전략과 방향으로 너도 나처럼 중산층 고객을 어때요? 얻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자유인. 돈 많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야. 진짜 자유는 돈 플러스 알파가 다 가져야 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집중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3등은 뭐다? 돈 많은 사람, 돈만 쫓는 사람. 2등은 뭐다? 다 쫓는 사람. 1등은 뭐다? 하나를 쫓는데 다 들어오는 사람들. 자유인. 자유를 쫓아야 돼, 자유. 자유를 쫓기 위해서 평소에 잃을 게 없는 것처럼 노력해보세요. 잃을 게 없는 것처럼 충분히 발언을 해보세요. 내 목소리를 충분히 드러내보세요. 잃는 것보다, 불편한 것보다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 다음 중산층 고객.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 이 사람들 타겟을 하고 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람 도와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죠? 중산층 고객 도와주려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중산층 고객 도와줄 수 있는 위치. 제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 저는 이게 제 포트폴리오예요. 저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앞으로 평생 하는 직이고 이런 제자를 키우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한테 어떻게 코칭하는지 아이스강의 코칭 비법은 뭐고 경험주의적 사고방식과 인실론적 사고방식이 무엇이고 유튜브, 클로징 이 다 아이스강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내가
해서 돈 벌었던 걸 투명하게 까면서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신뢰감이 있고 저랑 연결됐을 때 더 끈끈해지고 더 신뢰감 있고 그리고 변하는 이유가 불편한 건 상대방이겠죠. 이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저는 이제 88년생 36살, 37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40대 나 기대돼요. 내 인생이. 더 기대되지 않아. 50대 나 더 기대돼요. 이렇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장인으로 난 다수를 타겟 안 하잖아요. 음. 난 1년에 30명도 코칭을 못 해. 그 30명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지. 자, 이게 다예요. 이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때요? 더 좋고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미래가 더 밝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피스.